세상에서 가장 못 배운 티가 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학력이 낮아서도 어휘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한마디, 내 말이 다 맞아라는 확신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입니다. 이 문장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을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대화 속에서 피곤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말끝마다 상처가 남을까? 왜 이야기가 자꾸 싸움으로 번질까? 왜 누군가는 대화하고 난 후에도 마음이 후련하지 않고 계속 불편한 심정이 남아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상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까칠해서, 그 사람이 고집이 세서, 그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문학자 이어령 교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배움의 깊이는 학력으로 측정되지 않는다고. 진짜 배움이 드러나는 곳은 시험 점수도 자격증도 아니라 일상의 대화 속에서의 태도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네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건너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들, 그 누구도 공감할 만한 특징들 말입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듣지 않는 태도입니다. 못 배운 티가 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다음에 할 말입니다. 누군가 말을 꺼내면 그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튀어나옵니다. 대화는 상호작용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계속 내뱉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관찰해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혼자 자신의 각본을 낭독하는 배우처럼 상대가 누구인지는 상관없고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만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가족 모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은 채로 자신의 말만 계속한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일까요?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당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은 잘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기 말만 하는지, 얼마나 상대의 말을 끊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말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이런 사람은 뭔가를 배울 기회를 자꾸만 놓치고 있습니다. 배움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울 게 없습니다. 새로운 관점도, 다른 사람의 경험도, 그 속에 담긴 지혜도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급한 단정입니다. 무언가를 듣자마자 또는 처음 본 상황을 보자마자 쉽게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절대적으로. 마치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가 이미 정해진 일처럼 말합니다. 그건 안 돼. 그 사람은 원래 그 정도 사람이야. 세상 일이 원래 다 그런 거야. 이런 식의 단정 짓는 말들이 입에서 자꾸만 나옵니다. 문제는 그 단정이 깊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생각은 깊어지기도 전에 입이 먼저 결론을 내버린 것입니다. 말은 이미 완성되었는데 정작 마음은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느 분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건 망하게 되어 있어라고 합니다. 어느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 쟤들은 이혼할 일만 남았어라고 합니다. 어느 젊은이가 꿈을 말하면 그건 현실성이 없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깊은 성찰에 기반한 조언이 아니라 단지 빨리 내린 판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모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다 알아. 나는 이런 일을 오래 봤으니까 안다. 내 판단은 맞아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다층적입니다.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이 부분은 내가 모른다.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못 배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모두 안다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뭔가 새롭게 시도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그건 안 되라고 단정 지어버린다면, 당신이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라벨을 붙여버린다면, 당신의 꿈을 말할 때 누군가가 그건 현실성이 없어라고 절로 깎아버린다면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그리고 그 상처가 쌓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태도의 사람은 자신이 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좋은 조언을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현실적인 판단을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너무 빨리 판단하고 자신이 상대를 상처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어령 교수가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배움이란 더 높은 학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듣는 것입니다. 배움이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배움이란 자신의 판단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자꾸만 더 빨리 말하도록 조장됩니다. 더 크게 주장하도록 격려됩니다. 자신의 의견이 얼마나 강한지로 평가됩니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강하다고 여겨집니다.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보다 빨리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배운 사람의 모습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배운 사람들,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들은 대체로 더 많이 듣습니다. 더 깊이 생각합니다. 더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할 줄 압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후회하는 것들을 말입니다. 돈을 못 벌어서 후회하는 사람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망쳐서 후회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망친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너무 빨리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고 자기 기준만 옳다고 믿는 태도, 여기에 더해
진정으로 상대를 알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갈까요? 배움을 멈춘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 배움의 정지가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까지 멈추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감정이 앞서면 어떤 일이 벌어날까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상대의 말을 듣는 대신 비아냥거리며 입에서는 칼처럼 날카로운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말해버린 뒤에도 뒤늦게 후회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말은 화살처럼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우리 모두 이런 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정에 휩싸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뒤 한참이 지나서 내가 너무 했다고 깨닫는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상처를 주고도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마음입니다. 내 감정이 상한 건 사실 아니냐. 저 사람이 먼저 건드렸잖아. 나는 진심으로 충고한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정확히 이어령 교수가 지적한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 기준만 옳다고 믿는 태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맞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은 자동으로 틀린 것이 됩니다. 내 감정이 상했다면 내 상한 감정이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내 판단이 현실적이라면 다른 사람의 꿈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는 상호작용이지 일방적인 판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집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자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사실 배움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배움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계속 더해나가는 일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식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도 자기 기준만 옳다고 믿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배우려는 마음이 조금 멈춘 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으로 누구나 여기서 돌아설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한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봅시다. 누군가 이야기할 때 자신의 다음 말을 준비하는 대신 상대의 말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정말로 원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들립니다. 그리고 모른다라고 말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모른다는 말 하나가 상대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주는지 아십니까?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진정한 배움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제야 상대의 말이 정말로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는 한 박자 멈춰 보세요. 숨을 깊게 고르고 그 다음에 말을 하세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침묵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은 심장에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내뱉은 말이 상대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하나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만났을 때 바로 반박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묻는 연습을 해보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볼까? 저 관점도 일리가 있을까?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자세에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자세로 바뀝니다. 이 나이까지 살아온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한다는 게 늦은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이여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게, 더 깊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이 아니면 언제가 적당할까요? 아이들도 봅니다. 부모가 타인의 말을 듣고 실수를 인정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배웁니다. 그렇다면 진짜 배운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학력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명예가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배운 사람이란 작은 일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틀렸을 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잠깐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대체로 얼굴에 주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들이 만들어낸 표정은 따뜻합니다. 그들은 대체로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대체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깊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못 배운 티는 지식이 부족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려는 자세가 부족한 데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배운 티가 나는 방법도 단순합니다.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과정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충분히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단 한 사람의 말을 더 깊이 들어준다면 당신은 이미 어제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내일 누군가 앞에서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미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래 감정이 올라올 때 한 호흡 멈춘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움의 끝은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과 성장은 눈에 띄게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고 아주 따뜻합니다. 한 번의 들음에서, 한 번의 침묵에서, 한 번의 미안함에서 시작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내가 누구의 말을 충분히 들어줬는지, 내 감정으로 누구를 상처 줬는지, 내 고집이 누구를 밀어냈는지, 그 모든 것을 자책하지 말고 그저 바라봅시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다르게 해보자고 자신에게 약속해 보세요. 그것이 배움입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령 교수가 말한 진정한 배움의 길입니다.